무한대로 간다면, L이 무한대로 간다면은 이 알파가 점점 작아져 가지고 점점 작아져 갖고서 L이 알파가 제로가 되겠네요. L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알파가 제로로 가는 경우죠. 그러면 알파가 제로로 가면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제로가 되니까 1이 되죠. 1. 결국 이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파라고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2분의 1 반만 할 적에는 여기다 또 이게 그걸 알파를 적용할 수 있겠죠. 이때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반만 한다. 반. 이렇게 되는 건 양자 같이 보이네. 반만 본다 이거죠. 반, 절반, 반쪽. 그러면은 b 값은 여기서 b 값은 2파이 r분의 뮤0 i. 이거는 계속 무한직선 도선의 경우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 중에서 코사인 알파 유한길인 경우 코사인 알파 쓸 수 있는데 그것의 절반이죠. 2분의 코사인 알파다. a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각도만 알면 각도 또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만 알면, 코사인을 안다는 것은 뭐 탄젠트를 알아도 코사인 알 수 있고 사인을 알아도 코사인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만 알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게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 얼마인지 금방 계산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 얼마인지 계산하죠. 그거 계산해가지고 얼마 한 다음에 2배 하면 돼요.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니까 영향이. 그렇게 해서 절반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한직선 길이, 무한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때는 2파이 r분의 뮤0 i 이렇게 돼요. 유한 길이인 경우에는 2파이 r분의 뮤0 i 하고서 루트 L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L. 이거는 예제 6.4에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요 루트 L제곱 플러스 R제곱 이것이 무엇이냐? 이 파란색 길이라는 거죠. 이 관찰점과 이 선의 끄트머리 부분까지 거리 루트 L제곱 플러스 R제곱인데, 그거 분의 L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 삼각형 파란색과 흰색과 빨강색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코사인 알파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파이 r분의 뮤0 i 코사인 알파.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을 이거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서 이거 계산하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6-5번 이제 그렇게 풀면 돼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서 한번 그걸 제출을 하면 내가 보고서 많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또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음에 혹시 이제 그 강의할 직접 대면 강의든 아니면은 또 이런 강의든 할 적에 이제 보완을 또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은 문제풀이 하는 것을 일단 해봤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모든 물질 내에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 내부에는 내부 원자가 전부 있고, 원자 있으면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죠. 전자. 이 전자들 하나들이 다 자기 쌍극자라고 했어요. 자기 쌍극자들이다. 그 자기 쌍극자들이 전자들이 공전을 하면서, 이것도 자기 쌍극자지만 공전을 하면서 스스로 자전도 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면서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듯이 전자도 공전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요. 이렇게 스스로 도는 건 스핀, 공전하는 것은 로테이션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로테이션이든 스핀이든 그걸 다 자기 쌍극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자들이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 정도가 아니라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모든 전자들 하나가 다 자기 쌍극자, 마그네틱 다이폴들이에요. 그것들이 막 흩어져 있죠. 그 마그네틱 다이폴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벡터라고 표현합시다. 이렇게. 그게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M 이렇게 정의할 적에 이것은 전류 곱하기 면적을 S라고 할 적에 S, 그리고 방향은 윗방향, 위로 향하는 방향, 그런 식으로
A 뭐 C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게 만약 X방향이 난다면 이렇게 돌았을 적에 그걸 갖다가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했었는데 이게 전자 하나들이다 보니까 물질 속에는 거의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많이 개수가 내부에 자기 쌍극자들로서 분포하고 있는 거죠. 물질 내부에 자기 쌍극자들로서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델타 V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부피, 미소 부피 이렇게 표현하죠. 미소 부피 안에 들어있는 미소 부피 내부의 델타 V 안에 들어있는 자기 쌍극자 개수를 자기 쌍극자가 n개 들어있다고 해보자. n개.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는 M1, M2, M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다 제각각 있겠죠. 제각각 이 안에 어떤 건 이렇게, 어떤 건 이쪽 방향, 어떤 건 뭐 이런 방향, 어떤 건 이런 방향, 어떤 건 이런 방향, 어떤 건 이런 방향, 제각각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면은 자석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이게 한쪽 방향이 쭉 배열됐다면은 자석으로 느껴져서 뭔가 외부에 쇠가 있으면 초속 달라붙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물질들은 다 이렇게 랜덤하게 흩어져 있죠.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데 그 랜덤하게 흩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어쨌든 총 그 자기장을 다 얼마큼 되는지 합쳐보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몽땅 다 더하면 되겠죠. 벡터적으로 다 더해봅시다. 벡터적으로 다 더해봐요. 어떻게? 시그마 1i는 1번에서부터 n번까지 벡터적으로 더하자. mi 더해봐 이렇게 몽땅 다 더해요. 이렇게 그것을 더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벡터의 방향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쪽 방향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상황이란다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 더한 것이 부피, 단위 부피당 얼마나 될 것이냐. 단위 부피당 미소 부피가 됐다 보니까 부피가 크면 클수록 이거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적게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단위 부피당 얼마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는데 이 단위 부피를 가능하면 작게 잘라서 생각해 본다. 다시 말해서 리미트 델타 V가 제로로 갈 정도로 그럼 무한소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 정도 모든 자기 쌍자들을 크기를 다 자기 쌍자 모멘트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건데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다 합쳐가지고 그걸 다 부피로 나눠준다. 그건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가 되겠죠.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 자기 쌍극자 모멘트 단위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는 여기 지금 근장에 있는 것처럼 뭐 단위 어떻게 되나요? 전류 암페어 면적 제곱미터 암페어 제곱미터네요. 암페어 제곱미터로 표현돼요. 단위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는 그래서 암페어 제곱미터 나누기 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에 얼마큼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는 암페어 퍼 미터가 돼요. 암페어 퍼 미터.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는 암페어 퍼 미터가 된다.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를 M이라고 정의해요. M. 이거를 그러니까 정의한다. 뭐라고? M이라고 정의한다. 그 M이라고 정의하고 자기 쌍극자 모멘트 밀도라고도 말을 하지만 또 똑같이 얘를 이렇게도 말을 해줘요. 얘를 또 똑같이 용어를 자화의 정도, 자화 벡터. 여기서 자화라는 것은 얼마만큼 자석으로 되었는가 하는 자화라고 하죠. 자화 벡터. 이제 그야말로
마그네타이제이션, 지난 시간에 했던 마그네타이제이션 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또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냥 마그네타이제이션 벡터 혹은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화 벡터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M. 자기쌍극장 모멘트 밀도라고 해도 돼요. 암페어 퍼 미터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dV라고 하는 아주 그러지 말고 전체 이만한 큰 덩어리 자석이라고 해도 되기. 자석 마그네트. 자석은 옛날에는 돌로 생각했기 때문에 돌석자서 자석 이렇게 했죠. 자석 마그네트. 자석이라는 것은 이미 자화가 이루어진 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 해보니까 제로다 그러면 자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자석, 자화된 물질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화된 물질이 여기 있다. 그 자화된 물질 여기에서부터 소위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자석으로부터 생기는 어떤 B값은 될 것인가? B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자석으로부터 나오는 자기장은 얼마큼 될 것인가? 이 자석이 여기 있으면 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죠. 이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 자기장을 B라고 하는 자속 밀도로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B 구하기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1번 암페어 법칙의 적분형, 2번 비오사브르 법칙, 3번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A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B를 구했는데 자석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석이 있을 적에 B 어떻게 구할 것이냐? B 구하기. 자석이 있을 적엔 말이죠. 이것을 자석을 답부터 말하면 등가적으로 전류로 바꿔가지고 등가 전류로 바꿔서 자석을 등가 전류로 바꾼 다음에 B 구하기 세 가지 방법. B 구하기 1번, 2번, 3번 방법이 있었죠. 등가 전류로 바꾼 다음에 1번 암페어 법칙에 다시 한번 적읍시다. 암페어